모두가 잠든 시간, 57호실을 조용히 빠져나간 사람이 있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빌리, 얘들아 일어나자.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 호텔 빌라 57호의 사람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부산한 아침을 맞고 있었다. 투숙객들은 인기 댄스그룹 듀스의 멤버였던 가수 김성재와 그의 동료들, 매니저와 백댄서까지 모두 8명이었다. 성재야, 아직도 안 일어나서? 오늘 스케줄 빡빡하다. 왜 그래?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긴급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김성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밤사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성재야, 성재야, 성재야. 바로 첫날 밤, 전화통화에서 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던 김성재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발표한 김성재의 사인은 이름도 생소한 청장년 급사 증후군. 그러나 호텔에서 함께 합숙했던 동료들조차 그의 죽음에 대해 납득하지 못했다. 담배 같은 것도 스스로가 대단히 절제해서 피는 스타일이에요. 술도 마찬가지로 그런 편이고요. 저희도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인기 절정에서 듀스를 해체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김성재. 귀국해서 솔로 데뷔를 성공적으로 마친 다음 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충격적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사체에 남은 주사바늘 자국과 가수라는 신분 때문에 마약 중독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런데 정밀 부검 결과 사체에서 검출된 약물은 의외의 것이었다. 2가지 성분이 검출됐는데요. 틸레타민이라는 것과 졸라제팜이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쓰지 않고 동물의 마취약으로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의 성분. 부검인은 김성재에게 다량의 졸레틸이 투여됐으며 오른손잡이인 김성재가 오른팔에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을 남기긴 어렵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직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게 된다. 오른팔에서는 주사바늘 자국 30개가량이 발견됐었습니다. 김 씨의 사인을 조사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오늘 김 씨의 몸에서 동물 마취제의 성분인 틸레타민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2가지 성분이 검출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거? 틸레타민은 일반적으로 마취약으로. 저기요. 예,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죽은 가수 김성재 말입니다. 방금 뉴스를 봤는데요. 그 약을 사간 사람이 있습니다. 조민정 씨? 뭐예요? 죽은 김성재 씨 일로 몇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같이 가실까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가져가시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란 조민정은 김성재가 무명 시절부터 사귄 여자친구. 의과대 졸업생인데다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졸레틸과 주사기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다. 어떻게 여자가 걔를 죽일 생각을 한다고 저를 몰아붙이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때가 한 몇 시쯤 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시간 정확히 기억 못했었지만 3시 한 40분 정도라고 그렇게 지금 다 진술이 되어 있어요. 나올 때 김성재 씨 한번 봤습니까? 당연히 봤을 텐데. 그러니까 지나오면서 이렇게 언뜻 본 거죠. 그때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죠.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 깔아놨었죠. 조민정이 김성재와 있다가 사건 현장을 떠났다고 한 새벽 3시 40분은
이미 김성재가 사망했다고 경찰이 추정하는 시간이었고, 여러 정황으로 봐 조민정이 범인이란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변호인은 어떻게 조민정의 결백을 믿게 됐을까? 전형적인 유죄 사건이에요. 전형적인 유죄. 이걸 무죄로 뒤집는 굉장히 어려워 보였어요. 피고인과 만나서 접견해본 결과 전혀 이 사람이 누군가의 어떤 치정 관계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좀 그런 스타일의 여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갖게 됐기 때문에. 본 사건은 피고인 조민정이 애인인 김성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하는데 불만을 품고 동물 마취제인 졸레틸과 동물 안락사용 황산 마그네슘을 수차례 주사해서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가수활동 준비차 미국에 간 김성재가 돌아오면 살해하려고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귀국한 김성재가 처음으로 방송 출연을 한 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피해자와 피고인 조민정, 백댄서 등 일행들은 밤 9시경 호텔에 돌아와 그날 방송을 녹화한 테이프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빠 진짜 멋있다. 짱이야, 짱. 몇 시야? 잠깐만. 12시 43분. 난 들어가서 잘래. 나 먼저 들어가서 잔다. 가자, 빨리. 먼저 갈게요. 성공을 축하하며 테이프를 반복해서 보던 일행들은 하나 둘 방으로 자러 들어갔고 김성재와 피고인 조민정, 매니저 박승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야, 앉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박승우까지 일어나 빨래 건조기에 타이머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간 때가 새벽 1시경. 성재야, 오늘 공연할 때 기분이 어땠어? 첫 무대라서 그런지 좀 긴장되더라고. 피곤해 보여. 피로 싹 풀리게 피로회복제 놔줄까? 조민정은 피로회복제라고 속여 김성재에게 졸레틸을 주사한 다음 마취되어 정하지 못하는 김성재의 팔에 남은 졸레틸과 동물 안락사용 황산 마그네슘을 여러 차례 주사해서 죽인 것입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아니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호텔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다가 나왔죠. 네, 그렇지만 자는 걸 보고 나왔습니다. 성재야, 오늘 공연할 때 기분이 어땠어? 첫 무대라서 그런지 좀 긴장되더라고. 피곤해 보여. 그렇게 시간이 얼마쯤 흘렀습니다. 성재가 잠든 것 같아 저도 소파에 누웠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깨보니 새벽이었어요. 호텔에서 나올 때가 3시 40분쯤 됐고 성재는 자고 있었어요. 그때 주사바늘 자국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보시는 것이 김성재의 오른팔에 남아있던 주사바늘 자국입니다. 출혈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못 봤단 말이죠. 아, 성재는 그때 긴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군요. 그날 자기 전까지 녹화한 테이프를 같이 본 사람들은
김성재가 위에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맨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와 보니 성재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주변에선 김성재가 평소 집이나 숙소에서는 웃옷을 벗고 맨몸으로 지냈다고 말했는데 왜 그날은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여럿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벗고 있다가 하필이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옷을 입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혹시 피고인이 김성재에게 주사를 놓고 그 자국을 숨기기 위해 미리 준비해갔던 긴팔 옷을 입혔던 건 아닙니까? 재판장님, 지금 검사는 근거 없는 상상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의학자들이 주장한 사망 시간은 새벽 1시에서 2시 50분 사이입니다. 그러면 주사바늘 자국도 그때 난 것인데 그 시간에 김성재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조민정뿐입니다. 피고인은 의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체에 남아있는 주사바늘 자국을 보면은 출혈이 심할 정도로 서툰 솜씨입니다. 예비 의사인 피고인이 주사를 그렇게 해놓았을까요? 그리고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 그곳에는 피고인 말고도 백댄서 등 7명이 한 방에 있었습니다. 자칫 들킬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여자인 피고인이 주사를 28번씩이나 찔러서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피고인이 범인이란 걸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장 박상배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 올라오세요. 증인은 피고인을 알고 있죠? 네. 애완견을 데리고 저희 동물병원을 다닌 지 한 1년쯤 됐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동물병원에서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 그리고 주사기 2개를 샀다고 신고했는데 그때가 언제였죠? 그게 아마도 11월 초쯤으로 기억됩니다. 오셨어요? 요즘 우리 루루가 치매인지 대소변을 못 가려요. 안락사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제가 있거든요. 졸레틸이라고. 그걸 먼저 주사하셔서 마취를 시키시고 난 후에요. 이 황산 마그네슘 주사를 놓으면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데려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저도 할 줄 알아요. 조민정은 자주 오는 손님인데다 의대에 다닌 것도 알고 있어서 이 주사약을 내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또 올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는 저도 잊어버렸고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서 이 조민정이 전화로 저를 불러냈습니다. 아니 병원으로 오시죠. 왜 여기서? 저 실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요? 지난번에 제가 사간 약하고 주사기요. 혹시 누가 물으면 모른 척 해주세요. 약하고 주사기요? 근데 왜요? 실은 죽은 김성재가 제 남자친구예요. 다들 마약이니 뭐니 떠드는데 제가 그걸 사간 걸 알면 의심받을까 봐 그래요. 그래요 뭐. 졸레틴은 마약 성분하고는 틀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처음엔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그저 난처해질까 봐 그러나 보다 했죠.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이 김성재 부검에서 졸레틸 성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곧바로 신고했습니다. 조민정이 문제의 약물과 주사기를 사갔고
김성재가 죽고 나서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박상배의 증언은 조민정에게 치명적이었다. 피고인이 졸레틸과 황산 마그네슘, 주사기를 샀다는 증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네. 그치만 성재를 죽이려고 산 게 아닙니다. 그럼 왜 산 거죠? 자살하려고 산 겁니다. 작년 초에 의대를 졸업했지만 전 의사고시에 떨어졌습니다. 처음 겪는 실패인데다 친구들 보기도 창피해서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려고 산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다음날 약물과 주사기를 바로 아파트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습니다. 피고인은 언제 의사고시에서 떨어졌습니까? 작년 1월입니다. 1월에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잘 지내다가 9달이나 지난 11월에 자살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뭐죠? 그건 약은 자살을 하려고 산 게 아니죠? 그 약을 김성재에게 주사를 했죠? 아니에요. 버렸다니까요. 성재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사건 발생 직후 김성재는 약물로 인한 돌연사인 것으로 알려져 현장 보존이나 증거 확보 등 초동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조민정의 자백이나 범행에 사용된 약물과 주사기 같은 뚜렷한 물증 없이 재판이 진행됐고 법정 공방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조민정이 졸레티를 구입한 이유와 살해 동기가 유무죄를 판가름하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살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김성재를 죽일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매니저나 백댄서들은 김성재가 잘 될수록 득이 되니까 죽일 이유가 없습니다. 있다면 김성재와 사이가 벌어진 피고인 조민정뿐입니다. 살해 동기와 관련 김성재의 매니저 박승우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은 죽은 김성재와 어떤 관계입니까? 로드 매니저입니다. 거의 함께 생활하죠. 그럼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잘 알겠군요. 둘 사이는 어땠습니까? 조민정이 성재를 좋아해서 따라다녔지만 성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리하려고 했어요. 왜 헤어지려고 했죠? 민정이가 성재를 너무 숨막히게 했어요. 성재 주변엔 늘 팬들이 있었어요. 근데 민정이는 그걸 못 참았습니다. 잠깐만 나와. 그런 행동을 성재는 아주 피곤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민정이가 성재를 가스총으로 쏜 적도 있었어요. 왜 이렇게 안 나와? 민정이네 집 앞에서 성재를 기다리고 있는데 엉망이 돼서 나왔습니다. 야, 너 왜 이래? 휴지 좀 줘. 어우, 가스 냄새. 무슨 일 있었어? 민정이 그게 나한테 가스총 쏘잖아. 뭐? 아, 두 번 다. 박승우의 증언은 조민정의 살해 동기에 무게를 실어줬다. 둘이 싸우다가 갑자기 민정이가 가스총을 꺼내더니 성재한테 총을 겨누고 너 죽어야 돼. 성재는 그때 민정이 얼굴에 살기가 있어서 너무 무서웠다고 그랬습니다. 조민정 씨, 정말 가스총을 쏜 사실이 있나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어요. 성재는 그전부터 제게 호신용 가스총을 갖고 다니라고 했습니다. 나 가스총 샀다? 집에 놀러 왔길래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쏘는 거야? 이리 줘봐.
장난치다가 그만 가스총이 오발됐습니다. 쳤어? 그걸 나한테 쏘면 어떡해? 미안해, 괜찮아? 정말 실수였는데 성재가 화를 많이 냈어요. 김성재 주변의 증인들은 가스총 사건을 들어서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성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가스총을 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을까요? 피고인의 실수에 화가 난 김성재가 부풀렸거나 피고인이 범인이라니까 증인들이 과장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평소 김성재에게 얼마나 집착했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조민정은 김성재가 미국에 있었던 한 달 동안 무려 62회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루에 2번, 어떤 날은 3번 이상이었겠죠. 반면 김성재는 단 한 번도 전화를 건 적이 없습니다. 본 사건은 비정상적인 피고인이 변심한 애인을 죽여서라도 소유하겠다는 욕심으로 저지른 살해 동기가 분명한 범행입니다. 살인 사건은 반드시 동기가 있는 범죄. 검찰 측은 헤어지자는 김성재를 살해한 것은 조민정의 유달리 집착이 강한 성격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 맡겨졌다. 세인들의 관심 속에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검찰 측은 조민정이 동물 마취제 졸레티를 구입하고 이를 감추려고 한 점, 또 김성재의 사망 추정 시각에 같이 있었고 두 사이가 나빴다는 증인들의 진술로 볼 때 살해 동기가 충분하다며 사형을 구형해 놓은 상태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자백이나 물증이 없다며 맞서고 있었다. 판결하겠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졸레티를 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고 사망 시각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고 시인한 점, 또 피고인의 집착적인 성격으로 볼 때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조민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절 안 죽였어요. 절 안 죽였다고요. 재판부는 직접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이 주장한 기소 내용을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렸다. 무엇보다 조민정이 졸레티를 구입한 것이 재판부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피고인이 그 약물을 하여튼 며칠 전에 구입을 했던 것은 분명하고 그건 다른 증인의 증언에 의해서 전부 다 명백히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그렇게 범행을 저지르는 그 약물은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약물 자체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말하자면 유죄로 인정하는데 그런 장애가 된다고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언정아, 부르지 마. 엄마 널 믿는다. 네가 무죄라는 걸 밝혀낼 수만 있다면 엄마는 뭐든 할 수 있어. 굳게 먹고 있어. 딸의 결백을 확신한 조민정의 부모는 그녀의 구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한편 항소심을 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변호인들은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졸레틸에서 검찰 측 주장에 허점을 찾아낸다. 근데 왜 동물 마취제를 주기로 했을까요? 의대생이니까 약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구하기 쉬웠을 텐데. 살인할 그럴 동기가 있었다면, 그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보다 적절한 그런 약물 선택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는 거. 그런데 해필 동물 마취제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겠느냐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검찰 측은 조민정이 동물 마취제 졸레틸 한 병과 개 안락사용 황산 마그네슘 3.5g을 주사해서 김성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그네슘은 원래 사람 몸에 있고 조민정이 구입한 양도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없다는 양리학자의 소견에 따라 법정에서는 졸레틸의 독성만이 문제가 됐다. 과연 졸레틸 한 병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변호인단은
졸레틸의 작용을 확인해보기 위해 불가능한 인체 실험 대신 개를 대상으로 피고인이 졸레틸 한 병과 황산 마그네슘 3.5g을 구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황산 마그네슘은 사람에게 위험한 정도의 양이 아니고 피해자의 혈중 마그네슘 농도로 볼 때 문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졸레틸인데 피고인이 김성재를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면 졸레틸을 선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졸레틸은 동물 마취제이고 얼마나 투여를 해야 사람이 죽을 수 있는지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도 보고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부검 결과 김성재의 사인은 분명 졸레틸 성분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에 의한 중독사로 판명됐습니다. 부검이 조남준을 증인 신청합니다. 인체 치사량을 알 수 없다는데 어떻게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으로 죽었다고 판단했습니까?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PCP와 다이아제팜이란 약에 구조적인 변화를 줘서 만듭니다. 이걸 유도체라고 하는데 약효가 더 강하죠. 그런데 PCP와 다이아제팜은 복용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 농도보다 김성재 사체에서 검출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다른 사인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은 없나요? 외상의 흔적이 없어서 약물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검이가 말한 졸레틸의 두 성분, 즉 졸라제팜과 틸레타민의 효과나 상승작용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양리학자 이철민을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졸레틸을 둘러싼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공방은 전문적인 양리학 논쟁으로 번졌다. 부검 소견서에 기록되어 있는 사체에서 검출된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이 농도로 볼 때 사람이 죽을 수 있습니까? 사체에서 검출된 혈중 농도로 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 유도체라고 해서 강하다고만 볼 수가 없거든요. 피고인이 구입한 졸레틸은 그저 한 10kg 정도 되는 이 애완견 한 마리가 마취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약물로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같은 양의 졸레틴을 투여하는 실험을 개를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변호인 측이 증거로 제출한 동물 실험에서 조민정이 구입한 것과 같은 양의 졸레틸을 맞은 개는 마취됐다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개는 이렇게 1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개도 죽지 않는 졸레틸 한 병으로 과연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요? 1심 재판부가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했던 졸레틸이 치사량 논란에 휩싸이면서 증거 능력에 손상을 입게 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팽팽한 공방 속에 재판부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살해 동기 또한 항소심에서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을 전후해서 두 사람 사이가 악화됐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살해 동기로 인정했었다. 그러나 변호인들이 이를 받아들이기에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는 정황들이 있었다. 로드 매니저나 백댄서들은 계속 김성재가 조민정 씨를 싫어해서 헤어지려고 했다던데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재는 미국에서 오자마자 가족들보다 절 먼저 만났고요. 제 선물도 사왔다고요. 그럼 그걸 김성재 친구들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을 하죠? 다 똘똘 뭉쳐서 나를 이상한 애로 몰고 있어요. 그쪽 말대로라면 전 정신병자라고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김성재가 준 선물이나 귀국 직후의 만남,
그것은 김성재의 진심이 아니라 피고인이 유도한 것입니다. 김성재와 함께 지냈던 백댄서 빌리를 증인 신청합니다. 김성재가 미국에서 솔로 활동을 준비할 때 알게 된 빌리는 미국에서의 일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증인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조민정을 알고 있었죠? 네. 형이랑 합숙할 때 조민정이 매일 전화를 해서 저도 몇 번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왜 증인과 통화를 했죠? 여보세요? 성지영은 조민정이 전화를 하면 없다고 하라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야, 얘 진짜 사이코야. 전화도 피할 정도로 조민정을 싫어한 김성재가 귀국해서 왜 조민정을 만났죠? 그건 조민정이 유학 간다고 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에 오기 며칠 전이었어요. 헬로. 민정아, 지금 몇 시인데 한국에 언제 오냐고? 성지영은 전화할 때 상대방이 한 말을 되묻는 버릇이 있어요. 그날은 조민정이 언제 귀국하는지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얘기가 나왔어요. 뭐? 12월 초에 호주로 유학 간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해달라고? 그래, 알았어. 한국에 언제 오냐고? 15일. 그래, 도착하면 전화할게. 그래. 빌리! 와, 자유다! 형은 홀가분해하는 것 같았어요. 검찰 측은 증인들의 말만 믿고 피고인을 사이코 운운하는 등 정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과 김성재가 자주 싸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화가 난 김성재가 헤어지자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싸우고 나서 헤어지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은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런다고 사람을 죽인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남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검찰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의 성격에 문제가 있는지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요청합니다. 채택합니다. 조민정이 헤어지자는 남자친구를 살해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성격인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법무부 산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게 됐다. 민정 씨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좋아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은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피고인을 병동에 수용하고 주치의가 상담과 관찰, 심리검사를 병행한다. 이를 토대로 감정 판단을 하게 되는데 조민정의 정신감정에는 한 달 이상이 걸렸다. 검찰 측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피고인은 병적으로 소유욕과 집착이 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정말 그런지 조민정의 정신감정이 김성희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피고인 조민정의 정신감정을 하셨죠.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좀 의존적이고 복종적이긴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을 나타냈으며 다른 사람에 비해 소유욕과 집착이 강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존적이고 복종적이다. 그러면 상대를 믿고 기대는 것이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 상대에게 집착하는 성향을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민정 씨는 편집적 성격을 포함한 특이한 성격 장애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홧김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사람을 죽였다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 감정을 받게 하면 모두 문제가 있다고 나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정신 감정 결과도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피고인 조민정 씨 같은 경우는 감정 결과 특별한 게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검찰 측의 주장에 반하는 정신감정 결과와 김성재가 미국에서 귀국한 날부터 사건이 발생한 날까지 지속된 두 사람의 관계. 그것은 조민정의 살해 동기마저 모호하게 만들었다. 사망 추정 시각이 새벽 1시에서 2시 50분. 조민정의 무죄를 확신한 변호인들 입장에서 가장 넘기 힘든 난관은 사망 시각이었다. 법의학자들은 김성재가 새벽 1시에서 2시 50분 사이에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그런데 조민정은 3시 40분에 나왔고 김성재는 살아있었다. 조민정이 범인이라면 자기한테 불리하게 김성재가 죽은 다음에 나왔다고 할 리는 없으니까 3시 40분은 맞고. 혹시 이 사망 시간을 잘못 잡은 거 아닐까? 근데 이 부검 감정서엔 양측성 시반 얘기는 없네요? 감정서에 양측 시반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예. 이 나중에 법의학자들이 이 사체 사진을 보고 양측성 시반이라고 했어요. 시반은 죽은 사람의 혈액에서 무거운 적혈구가 아래쪽에 가라앉아 나타나는 반점. 그 중에서 양측성 시반은 사망한 뒤 시간이 경과된 사체를 뒤집으면 처음에 생긴 시반 흔적이 남은 채 적혈구 일부가 다시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사체 양측에 나타나는 시반으로 이를 보고 사망 시각을 추정한다. 한 번 시반이 생겨서 고정되는 시간이 아주 짧게 얘기하는 사람은 4시간, 조금 더 저기 하는 사람은 6시간, 아주 길게 하는 사람은 12시간까지 있는데 아주 적게 잡아도 4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적어도 양측성 시반이 나타나려면 4시간 이상이 돼야 되겠다.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오셨죠? 사체 사진 한번 찍읍시다. 아니 죽은 사람 사진을 왜 찍으려고 그래요? 사람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라 그래요. 안 돼. 유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할 수 없죠.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응? 법의학자들은 사체 사진에서 양측성 시반을 보고 사망 시각을 추정했다. 아니 뭐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학자마다 지적한 양측성 시반의 부위들이 제각각이었다. 변호인 측은 사진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폴라로이드 사진의 정확도를 시험했다. 이야 이거 봐. 이 산 사람으로 찍었는데 이 시반이 나타나네 이거. 응? 꼭 시반 같잖아? 예. 법의학자들이 김성재의 사체에 있는 양측성 시반을 근거로 추정한 사망 시각은 새벽 1시에서부터 2시 50분 사이. 1시에는 다른 사람들도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을 봤다고 했고 새벽 6시 50분에 죽은 피해자를 깨우면서 사체를 뒤집었습니다. 양측성 시반은 죽은 지 최소한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체를 뒤집어야만 생기니까 6시 50분에서 4시간을 뺀 2시 50분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양측성 시반입니다. 법의학자들은 부검 직전에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에 나타난 양측성 시반을 보고서 사망 시각을 추정했습니다. 사체를 직접 부검한 부검인은 양측성 시반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없는데 왜 사진에는 양측성 시반이 찍혔을까요? 지금 보이는 것은 김성재의 사체를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입니다. 여기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법의학자들은 양측성 시반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비슷한 이 반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것은 사체 사진이 아니라 산 사람의 사진입니다. 그림자가 양측성 시반으로 잘못 보일 수도 있는 이 폴라로이드 사진을 보고 추정한 사망 시각은 신빙성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저희들도 봐서 뭐 찬 느낌은 없었죠. 완전히 차지는 않고 그냥 온기가 있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느낌은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요. 온기가 있었다. 사망 시각은 조민정이 범인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였다. 그런데 폴라로이드 사진의 신뢰성이 깨지면서 사망 시각마저도 흔들리게 된 것이다. 변호인은 또 다른 의혹까지 제기했다. 매니저 박승우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증인은 사건 당일 1시경에 빨래를 하고 건조기를 작동시켰는데 6시에 일어나 보니까 돌고 있어서 껐다고 했죠? 네. 녹화 테이블 보다가 다들 자러 들어가고 성재와 조민정 저만 남았습니다. 앉아?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 1시에 방으로 가기 전에 빨래를 건조기에 넣고 타이머를 돌리고 들어가 잤습니다. 6시에 일어나서 거실로 가는데 건조기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보니까 그때까지 돌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아직도 돌고 있지? 그래서 끄고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박승우의 증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동 건조기의 타이머는 132분으로 2시간 12분 후면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승우는 6시에 일어나 보니 그 건조기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역산해 보면은 6시에서 132분을 뺀 3시 48분경에 누군가가 다시 그 건조기를 작동시켰다고 봐야 합니다. 누군가 범행을 하면서 소음을 감추기 위해 타이머를 돌린 것은 아닐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박승우가 타이머를 돌린 시간이 1시가 아니라 3시가 훨씬 넘은 시간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박승우는 물론 성공에 도취한 모든 멤버들이 녹화 테이프를 보다가 이 시간을 착각한 건 아닐까요? 새벽 1시에 잠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더 늦은 2, 3시였다든지 말이죠. 다들 그날 밤 녹화 테이프를 서너 시간 반복해서 봤다고 했습니다. 3시 48분에 건조기 타이머를 돌렸던 그날 밤 시간을 착각했던 양쪽 다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생깁니다. 3시 48분에 건조기 타이머를 돌렸다면 그땐 이미 조민정이가 나간 시간이고 잠든 시간을 착각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점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조민정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본 변호인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변호인 측은 1심 유죄 판결의 증거가 됐던 살해 동기, 전래틸, 사망 시각에 대한 검찰 측 주장을 하나하나 깨뜨리는 동시에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변고에 보였던 증거들이 모두 무너지게 된 데는 무엇보다 미흡한 초동 수사의 원인이 있었다. 그 당시 주변 인물들 대부분이 피해자의 사인이 특정한 어떤 약물 과용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쪽으로 추측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어떤 피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피살을 전제로 한 수사가 초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이 이 건이 진정 원인이 무엇인지가 나중에 쟁점으로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피고인 조민정은 잘못된 집착과 욕심으로 존엄한 인간의 생명을 살해했습니다. 범행에 쓰인 졸레틸과 주사기를 구입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한 점, 피해자가 사망한 시간에 단둘이 있었던 점, 그리고 헤어지려는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였던 행동이 그 증거입니다. 그러고도 전혀 뉘우침 없이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피고인은 극형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피고인 조민정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검찰 측이 주장하는 증거는
치사량을 알 수 없는 졸레틸과 증거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체 사진으로 추정한 사망 시각, 그리고 피고인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는 증인들의 무책임한 말 등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이 뒤바뀔 수도 있는 사건에서 증거는 중요합니다. 설사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에 한 점 의혹이라도 있다면 유죄를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에게 부디 무죄 판결을 내리시어 법의 위엄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저는 성재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서로 다툰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리는 투정이었을 뿐입니다. 전 자존심만큼은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성재가 저를 싫어하는 내색을 했다면 제가 먼저 헤어졌지 구차하게 매달려서 살인범이 되는 쪽을 택하진 않습니다. 전 억울합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조민정의 살인에 대한 판결을 하겠습니다. 아직 젊은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만큼 재판부도 고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망 시각을 단정할 수 없고 살해 동기도 뚜렷하지 않은 점, 또 투여된 약물이 과연 건강한 청년의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인가 하는 점, 그리고 제3의 범인이 있을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원심을 깨고 피고인 조민정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1년 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조민정의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거는 추호의 의심도 없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말로 증거 재판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